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심화 연수 컴퓨테이션 띵킹 활용 재구성을 맡은 강사 최만 고정수당한테 2인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은사님도 계시고 그 여러 지역의 대가님들이 계셔서요. 오늘 연수에 임하는 자세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동일한 과정으로 전달 연수를 가실 때 자기만의 강의안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안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작성했고요. 노트북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들어가셔서 자기 걸로 받으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들이 많아서요. 영상시대라 영상들이 많아서 이거를 받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PPT로 받거나 PDF로 받으시면 PPT로 받으면 여러분께서 수정이 가능하고 아니면 구글 아이디로 들어가서 자기 드라이버에 복사를 하시면 여러분이 구글에서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구글 사랑한 민족이라 구글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하, 방심했어. 약간 지금 정신이 없는 이유는 요즘 가상현실이 될 텐데 가상현실을 알리러 숙명여대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오늘 강의에 관련된 자료는 GEG.GAG 소프트웨어 2016년 11월 12일에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더 깊은 탐구를 원하시는 분은 작년부터 제가 전 세계 자료를 CT를 긁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의 공유 문서를 보시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방에 들어가시면 보통 선생님들 연수할 때 그 모델 PPT를 주죠. 모델 PPT. 그 모델 PPT가 있습니다. 그 모델 PPT를 제 방식대로 수정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적으실 필요 없고 이 강의한 스마트폰에서도 됩니다. 인터넷 창에 bit.ly software 2016년 11월 12일 이 강의안은 그대로 둘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강의를 하실 때 이걸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개콘을 좋아해서 네. 역시 여러분들의 익명의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보고 있어서 영광입니다. 여기는 서울인데 이 연수가 여러분께서 느낌 아시다시피 전달 연수입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연수예요. 그래서 동일한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돼서 다소 딱딱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김현석 교수님 강연 너무 대박이었죠. 한국에서 대박. 그 대박인 강연과 겹치는 부분 들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적으로 50분 말씀드리고 10분 휴식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대가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건 이상하다, 뭔가 논의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꼭지를 가지고 쉐어하고 토론하고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느낌 아시다시피 이 자료대로 그냥 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고력을 생각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사고력처럼 같이 사고해서 사고를 내봅시다. 교육부 교재와 미래부 교재가 함께 여러분이 갖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역할 카드를 분배 후에 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팀당 4명이 고정을 요청을 했고요. 바코드는 4시에 찍는다라고 합니다. Creator, Manager, Programmer, Critical Thinker로 여러분께서 그 카드를 밑장 빼기 없이 자기가 원하는 걸 잡으시면 되고요. 명목상으로 잡으면 돼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강의는 유튜브에다 동일하게 지금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계속 함몰돼서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볼 수가 있어서요. 지금 보조 선생님께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3분 계신 분들은 한 분이 2 역할을 하셔도 되고요. 역할 카드를 나눠드리는 건 오늘 저희 선생님들이 연수 2수가 되시려면 이제 산출물을 다 내셔야 되잖아요. 그걸 내실 때
안전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이렇게 정해 진행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막 뽑기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보시고 이제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역할이 지금 처음 만나신 분들인가요? 네. 그럼 예, 통성명도 좀 하시고요. 네. 예, 호구조사도 좀 하시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 역할 중에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시면 되고요. 예, 세 분인 팀은 예, 두 역할, 두 분이시면 예, 두 역할씩. 그래서 제가 아까 오시기 전에 사람이 많은 게 유리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분씩 들어가시면 딱 네 분이 되긴 하는데 여기 한 자리 여기 한 자리. 네. 카드를 다 뽑으셨습니까? 여기 은사님께서도 계신데 최현 선생님께서 여기 알려주신 자기소개 방법으로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겠습니다. 세계평화를 위해서 자기에 관련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속행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출판들이 저를 소개하는 방법은 미래교육 최만드림 최만드림 수요일 밴드 예, 그런 식으로 설명 없이 세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조 강사님부터 세 가지만 자기소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요? 네, 세 가지 꼭지 세계평화를 위해서 세 가지. 이거는 예, 원래 예, 이야기 안 됐던 거여서 그냥 갑자기 저도 예. 예. 저는 물어보면 세 개 합니다. 아빠, 남편, 담임 이렇게 세 개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이걸로 자기소개를 가능합니다. 예. 선생님들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예. 은사님은 잘 되는데 저는 안 되네요. 예. 일단은 선생님 노란색 아빠. 네, 그런 식으로 네, 하시면 네. 됩니다. 네, 설명을 하시면 너무 길어져서요. 네. 네. 자기소개는 안 하고 세 가지만 하나요? 네, 요거가 있어서. 네, 그 선생님 아들 그리고 막둥이입니다. 네, 다음 여성분. 네. 학교 담임 학생. 네. 반갑습니다. 컴퓨터 잘 모릅니다. 박상 선생님 가족 사랑하는 퍼즐 연구. 성함이 예. 예. 저는 거참 허말못 예비 아버지. 진주 34 2. 오. 새벽 비행기 6학년 생활 아이들 제주도 부산 학교 주말 저는 체육 학폭 중독. 저는 6학년 커피 잠입니다. 어디로 할까요? 뭐 어디가 편하신가요? 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가 더 감리셨네요. 하셨습니다. 예. 예, 저는 5학년 공보 야구하겠습니다.
거의 분위기가 업무 분장 분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지하철 깜짝만. 저는 주말 와이프 배려라고 있습니다. 되게 훈훈하네요. 예, 다음 선생님. 충북 선생님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가지 말씀하십시오. 중국 선생님 아빠. 아, 네. 만나서. 아,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빨명 여기다 한자 그다음에 지금 눈꺼풀 하겠습니다. 예. 서울 모차르트 그리고 건강합니다. 충북 백승용 커피입니다. 광주 사람이랑 만나. 공주 광희 있으세요? 예. 태국 6학년 로이입니다. 성함이 밴드 소통 네트워크입니다. 예, 선생님. 대전 용 낙스입니다. 대전 부하들 게임입니다. 정보 영화 다시 업무 분장 것 같습니다. 한반 이온 특승여고. 하시죠? 네. 네. 석 체크 이런 거 하세요. 세 가지. 네, 세개 편하게. 학생 게임 게임에서 오늘 크리스탈 탱킹과 크리스탈 탱킹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없어서 원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뻑뻑한 거 싫어해서,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최현 선생님께서 쓰신 방법인데 저는 잘 안 되네요. 은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뵀던 분도 많이 계셔서 너무 어렵고 그러지만 유튜브로 전체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요청하는 강의는 이렇습니다. 아마 교재랑 같이 비교하시면 되시는데요. CT, This is the city life. 그 CT가 아니고 Critical Thinking에서 나온 CT 탐색, 그 다음에 사례가 걸리지 않도록 말씀 올리고요. 교재 분석 가이드, 그 다음에 재구성, 그 다음에 개발 전략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선생님들 58분이 2달 전부터 이거를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민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게 사고력이라서 또 여러분들이 지역을 책임지고 우리나라를 책임지시는 다 강사급들 선생님이셔서 중간중간에 난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건 3교시까지 이론을 하고 4교시부터 하자라고 했는데, 보조 강사님께서 우리 3교시부터 다른 강의에서 할 때도 3교시부터 해야지 이게 오늘 소화가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 다 아는 이론 내용은 개요 수준에서 1교시, 2교시 때 최대한 짬뽕해서 말씀드리고요. 3교시에 바로 실습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실습하면서 이론을 다시 보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이제 6교시에는 우리 허심탄회한 이 나라가 뭐냐, 그 허심탄회한 피드백을 공유하고 반이나 40분경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잘못하거나 그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야기했습니다. 예. 여기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현철 교수님 강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방금 보조 강사님께서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가는 강의고 여러분께서 강의안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 구글이 나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신 분은 여기 자료, 여기에 보면 모범 지도 PPT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T를 탐색을 하기 전에 요청사항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청사항은 이 강의 전에 이거를 유념해서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라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강의가 창의재단에서 준비를 해서 동일하게 뿌려야 되는데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반을 24개를 나누고 중등도 나눴기 때문에 요청사항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CT의 개념은 다양합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C스타와 IST, 이거 IST라고 읽나요? 저는 CSTA라고 읽었는데 이거 강의를 준비하시는 여러 박사님 선생님들께서 C스타라고 읽더라고요. CSTA. 근데 ISTE는 IST라고 읽습니까? 잘 몰라서. 혹시 제가 잘못하면 이거 모릅니다. 저 나중에 이제 아시면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스타와 IST를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이따 깊숙이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교육부 연구자료에서 많이 차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CT 요소가 모두 다 안 들어가도 됩니다. 나라마다 각각 다른 소프트웨어 교육을 소개를 하고 CT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컴퓨테이셔널 띵킹 일반적인 사례들을 일반 교과에서 있을 수 있지만 CT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례를 탐색하시고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나온 사례는 초등에서는 좀 안 맞습니다. 어떻게 뭐가 들어가는지 참고 자료일 뿐이라서요. 여러분께서 참고만 하시고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교재를 사례를 가지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작고하신 시모 페퍼트 교수님이 처음 1980년도에 여러분 잘 아는 마인드스톰이라는 이름에 근데 마인드스톰에 레고 그게 아니라 이름이 마인드스톰인데 그 책에서 처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이야기하고 수학 관련 1996년에 수학 관련 논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 교수님이 작년에도 오셔서 제가 돌직구 던졌는데 본인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근데 엄한 이야기를 하신 이분이 2006년에 이 컴퓨터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다시 차용을 해서 촉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들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인드스톰에 보면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이제 처음 이야기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96년도에 수학 관련 논문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거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혹시 수학의 전공자신 분들은 이거 누르면 거기 원문이 나와서요. 원문을 보시면 되고 구글 여기 책에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컴퓨터 과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윙이 말하는 정의, 윙은 참 간단하죠. 추상화와 자동화 두 가지를 이야기했고 김성환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추상화는 광의의 넓은 의미의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스타와 IST에서 2011년도에 서로 합작해서 만드는 CT에 대한 개념은 자료 수집, 자료 분석, 표현, 분해, 추상화, 협의의 추상화, 알고리즘 및 절차, 자동화, 병렬화,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감이 안 오죠? 그 사례를 가지고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글에서는 자료 분석 패턴 인식, 분해 추상화, 패턴 일반화, 알고리즘, 그 다음에 자동화를 하는 과정으로 CT를 정의하였습니다. 잘 보시면 CT가 조작적 정의가 한국에서도 교수님마다 다 달라요. 홍상수 선생님의 CT에 대한 정의를 저는 따르는데요. 컴퓨팅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 그게 CT다, 간단하게. 근데 어떤 교수님, 어떤 분은 각각 CT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나주 시티에 사는 사람들도 다르고 광주 시티에 사는 사람들도 다르고 목포 시티에 사는 사람들도, 왜냐면 그네들이 커왔던 상황과 교육에 대한 본능과 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이 가치론적인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요 C스타 요거, 왜냐면 교육부 모델이 요거에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C스타의 입장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스타가 뭐냐? 컴퓨터 사이언스 티처스 어소시에이션, 컴퓨터 과학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모임하고 IST,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여기서 둘이 합작을 했어요. 2011년도에. 가만히 보니까 미래는 지금 있지도 않는 직업들이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권, First Edition, Second Edition을 찍어냈습니다. 찍어낼 때 입장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 마지막에만 보겠습니다. 카멜레온은 주위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인간도 주위 환경에 따라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컴퓨팅, 창의성, 크리티컬,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력, 적력을 모아서 흔들어 보니까 그게 컴퓨테이셔널 시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요거 두 개가 컴퓨팅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잘 감이 안 오죠? 감이 오는 걸 최근에 제가 구글 시티를 번역을 했는데요. 야매로 How do you map the entire human DNA sequence? 자막이 보이십니까? Is it really possible that William Shakespeare wrote all of the works that bear his name? Can you create an intelligent computer program that can write its own novel music compositions? What do these three real-life questions have in common? Well, answering these questions requires the use of computational thinking, which is a way of thinking that more and more people are using to solve problems each day. So whether you teach math, science, computing, or the humanities, computational thinking can be a powerful addition to your classroom activities. So what is computational thinking? Computational thinking is an approach to problem solving. So it's taking apart a problem and figuring out how to attack it using what we know about computation. There's four major sort of facets of computational thinking. One is decomposition, breaking something down and figuring out what all the parts are and how you might divide up a task. And then there's pattern recognition, which is find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se parts in order to make predictions. Pattern generalization, or abstraction, which is finding the general principles that generate these patterns. And finally, there's algorithm design, which is developing the step-by-step instructions that solve similar problems. People are learning to apply computational thinking to solve problems in many disciplines. When people ask difficult questions, which are more easily solved by computers, or discover insights through analysis of large data sets, they are thinking computationally. Computational thinking is the reason we now have fields like computational biology and computational chemistry. It's also the reason we have new techniques we can use in literature, social studies, and the arts. So when we start stepping back and looking around us, we see computational thinking everywhere, and it doesn't have to be a scary thing. Some people confuse computational thinking and computer science, but they're quite distinct. Computer science is an academic discipline involving the study of computation and its application using computers. Whereas computational thinking is a way we go about attacking problems. Right, using big picture processes and abstract ways of thinking. It's something that you could us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you're a computer scientist or something else. It's a general skill that would benefit you. Computational thinking increases students' confidence in dealing with ambiguous, complex, or open-ended problems. We believe that all students should learn computational thinking, regardless of subject or age group. Being able to take a problem, break it down into many different size pieces, work on each one individually, and eventually bring it all together to solve something, that's a skill that can benefit anyone. Imagine that you're a journalist, and that you want to know what people are saying about an upcoming election. One option is to ask people on the streets about their opinion. Another option is to use a computer program that can analyze social media posts on thousands of web pages in just a few seconds. See, this is an example of the benefit of approaching a problem computationally. So, in the past, if students wanted to see and understand data, they needed to collect the data manually. Now, by developing an algorithm, students benefit from quick results and are able to focus their attention on insights rather than data collection or calculation. By leveraging the strengths of technology, we can focus on our strengths as people, developing insights, analyzing situations, and drawing conclusions. We don't want students to simply use the models that we teach. We want students to be able to create their own models. And to do so, students must find the hidden patterns and insights that can be discovered with computational thinking. Computational thinking is not an additional burden or an extra topic that needs to be taught. Rather, it's an enhancement to your existing curriculum. So with my students, early on, I just try to use everyday examples to help them understand that it's something that's accessible to them
And then they can start to see how computational thinking does exist in other aspects of their life. If our students are technology creators, armed with computational skills, they will not only be able to participate and position themselves professionally in a global society, they will also be able to contribute to society by solving big problems using creativity. So how did we map the human genome? Well, algorithms and computer programs helped us to sequence the millions of base pairs in our DNA. And what about Shakespeare? Turns out computational analyses of the vocabulary, themes, and styles in Shakespeare's works confirmed that he could have indeed written all of the works attributed to him. And that intelligent music-composing computer program? Well, computational thinking was used to find patterns in existing musical compositions and write programs that produced brand new compositions based on those patterns. All of the remaining grand global challenges facing us as humans are problems that require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By integrating computational thinking skills in all of our subjects, we're preparing students to contribute new solutions to seemingly impossible problems. So yes, many mysteries still remain. For example, what causes gravity? Can we create cures for diseases like cancer? We may not be able to answer these questions today, but perhaps with computational thinking skills, our students will be able to answer these questions in the future. 이거에 대한 그 에피소드는 제가 이거를 유튜브가 원래 이 유튜브는 그 컴퓨테이셔널 띵킹 나오는 그 과정에 있던 유튜브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유튜브에서 자막을 그 일반인들은 잘 안 보셨잖아요. 그래서 자막을 입힌 것을 스캔을 해가지고 올렸더니 저작권이 있는 거 올리면 계정 전체가 삭제될 수 있다라고 해서 구글 코리아 변호사님한테 제 계정 삭제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본사에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삭제되면 비공개로 해야 될 거는 같지만 그리고 이제 이 구글 시티 코리아로 보시면 그 구글 시티 과정 자체를 제가 작년에 시티에 관련된 자료 100가지를 막 다져봤는데 너무 조작적 정의라서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구글 시티를 작년 말에 올해 1월 6일 날까지 열었던 이 과정들을 들어가니까 너무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한국어로 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깃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면 좋은데 시티 코리아로 보시면 지금 이 과정은 요 구글 시티를 소개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교육 과정에 있는 것을 소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히 이런 게 있습니다. 더 깊은 시티에 대한 해안을 얻기 위해서는 이걸 보십시오 라고 그 말씀만 올려드립니다. 이 자료 보면은 영어 링크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그게 보이는데 깃북으로 그 자료를 말씀드리고 그 사고력 관련된 자료는 시티코리아 bit.ly.citykorea 이걸로 있어서 한 45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금방 되게 가시면서 금방 보시면 시티에 대한 구글의 입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너무 쉽게 말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싫어하죠. 뭔가 정합적이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돼서. 그래서 시스타 걸로 간 것 같습니다. 참고용이고요. 그렇다면 시스타로 왔습니다. 요소들이 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제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시스타가 이야기했던 기본적인 자료 수집, 자료 분석, 표현, 분해, 추상화, 알고리즘 전차, 자동화, 시뮬레이션, 병렬화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그 교육부 지침은 시스타 지침을 거의 그대로 차용을 하는데 마지막 일반화에서 시스타는 병렬화를 컴퓨터 과학에서 말하는 병렬,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걸 같이 하는 것. 예를 들어 남성이 이 여성도 좋아하고 이 여성도 좋아하고 병렬화에는 양다리? 그런 컴퓨터 과학의 양다리가 가능하잖아요. 멀티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 와서는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병렬화를 실과과에서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른 문제에 적용하기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교육부 지침이었고요. 작년에 제가 참여했던 캐리스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학습 모델을 만들 때
그렇다면 교육부 지침이 이러는데 이 지침을 가지고 교육 모델을 어떻게 수업을 할까요? 라고 해서 나온 게 분해 패턴 인식 추상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으로 나왔습니다. 좀 더 간단해졌습니다. 이유는 중간에 구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전달 연수를 했는데 이건 컴퓨터 과학적인 내용이라서요. 제가 소화가 안 돼서 그대로 영상을 따왔습니다. 1분 그 영상을 전달 강의를 전달해서 보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말씀드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모은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라인에 2번 모였어요. 아니 오프라에서 서울에서 전체 강사들이 다 모아가지고 서울에서 2번 모이고 온라인에서 화상 채팅을 많이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오프라인 미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료 표현도 주도하고 있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부 같은 경우는 실사는 문제의 수상화 알고리즘과 결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상화로 붙고 그 세부 내용 분해 모델링 알고리즘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분해도 분해가 이제 있지만 그리고 보면 계속 크게 하지 않아서 크게 다르게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설정하는 단계로 실천하고 있고, 예를 들어 모델링으로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알고리즘과 전사와 교육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전사적인 어떤 표현을 한다. 이렇게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결국 이제 코딩을 하는 지금 저희가 개인 사용을 했지만 약간 이제 코딩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거고요. 정렬화가 약간 교육부와 정렬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 전달 연수에서 소화가 안 된 내용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게 23분간 제가 저 공부하려고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찍은 건데 이렇게 활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뒤에 보면 목소리가 예쁘신 전수신 박사님의 영상이 있다라고 대신 전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T에 대한 탐색 네 번째입니다. MIT 스크래치 만든 MIT의 그 미디어 랩에서 그네들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머리만 쓰는 게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냐, 뭔가 태도, 정감적, 정의적 영역도 강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네들이 말하는 CT는 이건 김소환 교수님의 표현인데요. 프랙티스, 이거는 원래 이제 CT에 나온 기본 CT고, 프랙티스는 그 CT를 사용해서 코딩을 할 때 실행 과정에서 나오는 수행 능력이라고 합니다. 퍼스펙티브는 관점인데요. 자기가 무엇을 표현할 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협업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질문하기는 이제 이거를 CT로 활용해서 자기 스스로 계속 자문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문하는 이런 세 가지의 왁구들이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 어차피 띵킹이라는 게 사고력, 머릿속에서 막 사고를 하죠. 아하 라고 사고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김소환 교수님께서 전달 강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국에서 저는 카스 광주 허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두 가지 접근을 했습니다. 컨셉트, 미국에서 말하는 그 컨셉과 approaches, 태도들을 같이 접근을 했고, 최근에는 카스의 입장이 좀 더 섹시하게, 학문적인 용어로는 섹시하다고 하는데 좀 더 정연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네들은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자라면서 피지컬 월드가 있잖아요. 자라면서 지구는 동그래요, 달은 둥그러요, 해는 떴다가 져요. 이런 피지컬 월드를 아는 것처럼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understand the digital world, 그 컴퓨팅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이 막 많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월드도 알게 하자라고 영국에서는 좀 더 실천적인, 좀 더 해명을 해주는 그런 컴퓨테이셔널 띵킹 가이드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아래 주소에 그 더 깊은 내용들은 있습니다. 미국 AP 코스, AP 코스라는 것은 고등학생들이 대학 교육에서 쓰는 과정을 미리 수강하고 학점을 인정해주는 코스라고 하는데요. 김현철 교수님과 김소환 교수님 가만히 보니까 이 코스와 CT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라고 이 코스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자료는요, 오늘 말씀드린 자료 안에 보면은 작년부터 계속 모아놨던 자료들이 있고, 그 최만드림 안드로이드 앱에 보면, 아니면 이 사이트에 보면, 시티박스 코리아 보면 확실히 이게 자료, 아까 그 영국 자료라든지 전 세계 자료들이 있어서 난 시티를 파불어야 되겠다, 시티의 끝을 파불어야 되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 자료부터 시작해서 계속 파버리면 될 거 같다라고. 왜냐면 교육이란 자체가 정부모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가치론적이라서 나는 이걸 가치롭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누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끝에 보면 해명이 돼서 CT에 관련돼서 어떤 나름의 식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깊은 해안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혹시 첨언이라든지 반대라든지 질문이라든지 그게 혹시 있을까요? 중간에라도 생각이 있으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두 번째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T의 모형을 소개할 때 다른 모형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CT가 좀 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가셔서 실과 모형이라든지 국어과 모형, 여러 가지 모형들이 많죠. 다른 모형을 써서 수업에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교재 예를 보면서 CT 요소를 사용하고 거기 안에 CT 요소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가면서 짝 활동들을 해가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쭉 진행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지금 교재를 거의 다 보고 계시는데요. 교재에는 운전 중 문자 응답 앱을 만드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문제 사항을 파악을 합니다. 운전이 오는데 문자를 못 보내요. 그래서 자기 안에 문자들 수신번호 이런 걸 수집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표현을 하고 그걸 어플리케이션 앱을 만들 때 분해를 합니다. 이걸 초등학생이 전혀 못하겠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도 비밀번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패턴들이나 그것을 분석해서 표현하고 분해해서 정리한다는 이 과정도 초등과 맞지가 않아서 넘어가기는 하겠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슈도코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슈도코드는 그 if, then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스타에서 나온 절차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다. 이제 구글 코스 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방금 숙대 들렸다가 왔는데요. 숙대에서 이제 네이버 앱 길찾기를 누르니까 15개 정도가 나와요. 뭐 어떤 걸 할래? 효율적인 길을 찾을 때 컴퓨팅을 이용해서 최단 거리를 길과 최단 시간이 걸리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하나의 이해가 됩니다. 컴퓨팅 사고력에. 왜 이게 이해가 된다요? 컴퓨팅 사고력에 필요한 그 과정이 어차피 사고력이라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문제사항이 파악해요. 세종대까지 와야 돼요. 숙대에서 자료 수집, 숙대를 입력합니다. 출발점, 그 다음 세종대를 입력하고 그 입력을 했을 때 누르는 것은 뒤에 컴퓨팅인데 컴퓨팅을 누르고 나서 어떤 거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중간에 그 표현을 보고 어디죠? 어디에 여기 어디 3-몇
그 빠른 지점에서 누르면 그런 표현들을 보고 이제 각각의 분해된 그 루트를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컴퓨테이셔널 싱킹이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엔그램 브로어라고 아신가요? 구글에서 엔그램 브로어를 하면은 예를 들어 love라는 단어가 예전에 1880년도에서는 많이 사용했어요. 구글이 책을 다 이빠이 다 넣어놨습니다. 그 자기 서버에다. 그래서 love라는 단어를 여기다 치면은 어느 나라에서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쫙 이렇게 조화가 돼 있어요. 컴퓨터 싱킹도. 저는 요즘 가상현실에 관심이 있어서 가상현실 VR에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요래요. 돈이 되거든요. 일반. 그래서 이 앵그램 뷰어를 가지고 문제 해결. 과거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써졌을까? 그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싶을 때 컴퓨팅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다음 한 개는 유전학. 유전학에서 인간의 DNA 하나 자체가 수천 가지의 유전가로 돼 있죠. 근데 요 DNA가 이제 몇 년 후, 그 다음에 몇십 년 후, 그 다음에 몇만 년 후, 만약에 사람이 유전자 하나를 연구하는데 평생이 걸리는데 컴퓨팅으로 슈퍼컴퓨터로 200만 년 후를 돌려봐요. 그러면 도련변 영향이 쫙 나옵니다. 컴퓨팅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작곡을 할 때 전 수요일 밴드를 좋아해서 왜 좋아하냐면 수요일 밴드가 작년 그 호딩 댄스를 작곡해 줬어요. 제가 작사를 했는데 이따 무료해질 때 같이 혼자 추겠습니다. 작곡을 할 때 그 분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패턴 인식, 이 분해 안에 문제 해결, 문제 인식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턴 음표의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화성에 필요한 음악에 아시는 분들은 그 추상화와 일반화에서 어울리는 화성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화성이 있죠. 그걸 추가해서 알고리즘 작곡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이런 예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예를 좀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면 여러분이 더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거부명령 기하 로고에서 말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고요. 그 조건의 가장 일반적인 예, 분류하기, 스무고개 하기. 예를 들어 호종환 선생님께서 그 한 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둘이 스무고개를 하겠습니다. 즉흥적인 많죠. 분위기가 가운데서 그래요. 생각하셨습니까? 생물이요? 네, 생물. 아니 지구상에 아무거나 살아있는 생물. 네. 네. 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 그러면 if 조건에서 무한반복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아래 조건으로 내려옵니다. 생물인데 안 먹는다. 저 다 먹을 수 있는데. 바다에서 삽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했고 또 뭘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가요? 다리가 오. 다리가 4개입니까? 예 아니요만 가능합니다. 스무고개라. 다리가 4개. 다리가 4개입니까? 아메바인가? 다리가 있습니까? 네. 2개, 새 조류인데 안 먹는 거. 지금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이야기하는데 사고력이 안 되고 있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보통은 구글에서는 6개의 질문이면 끝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람도 있죠. 6명만 걷다가 이렇게 만나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원리. 그리고 날개도 없고 사조도 아니고. 지금 멸종됐나요? 아니요. 공룡 생각했는데. 펭귄 먹지 않나요? 사람 맞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입니까? 예. 사람 먹지 미안합니다. 어떤 분은 먹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당황스러운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스무고개를 하고 생물을 맞히는 우리가 이 과정에서도 사고력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써서 썼습니다. 단 안 한 건 컴퓨팅을 안 집어넣었어요.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컴퓨팅 바로 직전까지 가는 걸 언플러그드라고 하는데 그것도 교육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방금 분류하기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하노이 타워는 알죠? 하노이 타워의 그 최단거리 메커니즘, 제기 함수를 할 때, 그 하노이 타워를 옮기는 때, 그 다음에 대화 로봇을 할 때, 대화 로봇의 메커니즘, 채팅 로봇은 메커니즘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안녕, 난 누구야? 라는 질문인지 아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는데, 분위기가 다운돼서 이제 그 영상으로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옵니다. 1학기 때 주소와 수업을 통째로 다 12기가를 그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알리려고. 왜냐면 그 시크릿한 공간을 알리려고. 근데 문제는 영어로 해놨어요. 제목을 영어로 했더니 조회수가 1, 2 그래요. 그래도 한국에 이런 사람이 있다. 자, 이제 말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움직이는 방법을 알아보면 되겠죠. 움직이는 거 어디 있어? 공략에서 문제인식. 오, 공략에서 일단 고양이를 클릭하고, 고양이를 클릭하고 순서 클릭했어요. 왜 클릭했어? 동작에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순차대로 이렇게 진행되죠. 이거는 이따 설명할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구글 시티 코스 사례까지 말씀드리고 시티에 대한 탐색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례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례를 몇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